자, 현대대수 2 시작합시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코셋과 결국에는 응여류에 대한 거 섹션 10 볼게요. 보면은 코셋과 그리고 라그랑지 정리. 라그랑지. 일단 우리가 코셋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코셋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Z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봅시다. 0, 1, 2, 따따따 n-1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봐요. 자,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n이 딱 3일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나머지들을 한번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0, 1, 2가 이렇게 있겠고 3은 사실상 여기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 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 5. 그러면은 여기에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내가 결국에는 코셋을 가지고서 연산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얘랑 얘를 한번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실질적으로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모드 3에 대해서 1이랑 이렇게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거랑 요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해도 마이너스 2고 마찬가지 모드에 대해서 모드 3에 대해서 같은 값이 나와요. 1이라고. 그럼 연산은 이렇게 잡아도 되나? 이렇게 아니 네모 이렇게 4로 잡아도 되나? 그러니까 3 더하기 1하면 4잖아요. 이거 4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라고 하는 녀석 또한 결국에는 모드 3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면 1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7이 돼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렇게랑 요렇게 잡아서 연산을 해보고 싶어. 3 더하기 4는 7. 그럼 이거는 법 3에 대해서 이게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요거는 4가 돼야 돼. 4가 돼야 이 3의 배수가 나오지만 1이 되어도 결국에는 3의 배수가 나오잖아요. 이 모드에 대한 연산은 정의가 뭡니까? 요거랑 필충 조건이 A에서 B를 뺐더니 NQ, 포섬 Q에 대해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Q 적당한 몇 개를 딱 만족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N의 배수 이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코셋이라고 하는 걸 코셋은 이제 여기서 이런 녀석들을 코셋이라고 할 거고 이런 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를 딱 잡아요. 어떤 하나의 함수 f가 있다고 하고요. 이 함수 f는 g에서 g'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어떤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여기 모여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집합처럼 바라봤을 때도 이 집합에 모여있는 녀석을 하나의 어떤 군처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을 이제 코셋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이런 코셋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함수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0, 1, 2 갖고 나올 거거든요. 0, 1, 2가 우리의 나머지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 지금
위의 문제에서는 어떤 녀석을 집어넣어도 연산까지 해도 하나의 결과값으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셋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결국에는 이런 연산들을 했을 때도 결과값은 똑같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정리부터 하나 볼게요. 어떤 정리를 볼 거냐면, 기호를 하나 일단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G가 그룹이고 H가 부분군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런 기호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집합론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이게 이제 관계 이거잖아요. A, or B, 이게 뭐예요? A, relation B. 그러니까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내가 기호 하나를 지칭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는 자, 그러니까 일단 얘가 갑자기 딱 등장하면 좀 그러니까 정의를 하나 해줄게요. define 이 녀석을 어떻게 G에 있는 이런 기호가 있다. A, B에 대해서 A의 relation 하고 B. 요거는 이제 내가 A 쪽의 왼쪽이죠. A가 L은 left예요. 나중에 or도 나올 거거든요. L은 left고 요거 A에다가 왼쪽에다가 인버스 취해줄 거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이 G의 부분군인 H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녀석은 이퀄밸런스 릴레이션이다. 이거 스펠링이 이거 하나 빠진 것 같다. 그치? 이퀄밸런스 릴레이션이다. 한국말로 동치관계이다. 그럼 동치관계인 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동치관계인 거는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동치니까 결국에는 우리 동치관계이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예요. 일단은 동치관계일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거는 결국에는 reflexive, 그 다음에 symmetry, 그 다음에 transitive 세 가지. reflexive, 그 다음에 symmetr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ransitive.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내가 이제 얘가 리플렉시브가 되는 거를 보여줄게요. 일단 얘가 이제 리플렉시브가 되려면 결국에는 자, 모든 어떤 A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B가 A가 된다면 결국에는 A relation A 하는 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B 자리에 지금 A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즉 요렇게. 근데 우리가 A의 인버스랑 A랑 연산을 하면 무조건 항등원이죠. 우리 군 안에서는 무조건 항등원은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H 안에 당연히 들어있죠. 이때 이 G는 당연히 아이덴티티고요. 아이덴티티 오브 뭐의 아이덴티티예요? H에 대한 아이덴티티죠. 아니지. 이 G라고 썼으니까 G에 대한 아이덴티티고 그거의 부분군에도 여전히 H인 그 부분군에도 이게 이 G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딱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리플렉시브인 거 봤으니까 세미트릭인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미트릭인 건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일단 원소 두 개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요거 이렇게 교환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A relation B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 relation B는 A의 인버스 B예요. 그쵸? 이게 H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H의 안에 어떤 원소가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역을 취한 인버스 또한 H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H 안에 A가 들어있으면 A의 인버스에도 이렇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분군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가자? 이렇게 가자. A의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거이니까 역도 여기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인버스를 취하면 B 인버스 A가 나오죠. 이게 여기 들어가 있고 요거의 정의는 뭡니까? B relation A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이면 요거이다. 다주 필중 요건이 아니라 어디서 꺾였습니까? 여기서 꺾였죠. 얘는 사실 필중이고. 해서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얘가 트랜시티브인 거 보여야 돼요.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쓸게요. 얘가 트랜시티브인 거. 그럼 얘가 트랜시티브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원소 A, B, C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A, B, C가 G 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A relation B 그리고 B relation C가 각각 들어있어야 돼요. 이 말은 정의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인버스 B가 H 안에 들어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B 인버스 C가 H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고 A가 H 안에 들어있고 B가 H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A 인버스 B 또한 H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A 인버스 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B 인버스 C라고 하는 여기 인버스를 딱 취하면 이게 아닌가? 그냥 곱 자체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곱 자체도 들어있으니까 요거 파트인데 우리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항등원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정의는 A relation C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서 요거는 equivalence A인가 relation이다. 어디에서? on G에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인 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릴레이션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건 그거죠. 동치류라고 하는 이커밸런스 클래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얘는 지금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G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A relation G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여기가 G겠지. 그러니까 이 동치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동치 관계인 녀석들을 다 이커밸런스 클래스잖아. 우리가 반을 왜 만들어? 반에 있는 아이들의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잖아. 그러니까 이커밸런스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도 뭐냐면 얘가 이제 이커밸런스 릴레이션 이런 기호들이 있고 그 안에 원소 A, B, C 이런 녀석들이 있을 거야. 그런 녀석들을 하나로 다 모아두고 싶어. 반을 만들고 싶어.
분류하고 싶어 해서 동치 류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퀄밸런스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기호는 뭐냐면 A가 여기 써져 있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A relation G라고 하는 이거 동치관계인 거 보였고 요러한 녀석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요러한 녀석들에 있는 이런 원소 G 이걸 만족하는 B, C, D, E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G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서 다 모아두고 싶어 이거야. 말이 좀 어려워. 다시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요런 거를 만족하는 그런 G를 다 모아두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택 과목이 있어.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애들끼리 여기 다 모아두잖아. 이 과목을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하나의 동치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 relation G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했어. 그럼 그 과목을 선택을 한 이 G 녀석들을 다 모아둔 거야. 거기서 이제 누가 되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모아둔 거를 하나의 동치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동치류는 집합이야. 집합은 모여 있는 거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어?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죠? A 인버스 G가 H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잘 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는 집합이야. 얘는 원소야. 근데 우리가 집합이랑 원소랑 같게 이렇게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H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 H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H가 갑자기 등장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H는 뭐냐면 대문자 H 안에 들어있는 이 집합 H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원소에 불과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A의 인버스잖아. A를 왼쪽에다 곱하고 싶어. 그렇다고 여기 오른쪽에 곱하면 돼? 우리 이거 현대 대수에서는 그렇게 못해. 왼쪽에다 곱했으면 왼쪽에다 곱해야 되고 오른쪽에 곱하면 오른쪽에 곱해야 돼. 뭐 왼쪽 소거 법칙인가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다 했으면 왼쪽에다 해야 돼. 그럼 왼쪽에다가 하면 A랑 A 인버스가 사라지고 항등원 나오고 항등원에 G 하면 G가 나와. 그러니까 GH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G는 AH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G 자리에 AH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 원소는 나갈 거고 H라고 하는 이 원소들을 다 모아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합 HG. 그래서 우리가 이 동치류를 이렇게 쓸 거고 요게 이제 레프트 코셋이야. 쉽게 얘기하면 얘가 더 레프트 코셋이야. O에 대한 H에 대한. 근데 어떤 걸 포함하고 있어?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는 사실 변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쓰긴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더하기 연산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이거부터 해볼게. 예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제부터 한번 봐볼게. 내가 G라고 하는 녀석은 정수집합, 그리고 H라고 하는 녀석은 3G 같은 표현 3을 생성한다. 즉 얘는 해석하면 뭐다? 3의 배수 녀석들을 집합으로 다 모아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가 불은 맞죠? 그리고 H가 서브은 맞죠? 그랬을 때 내가 코셋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A가 어떤 원소 정수집합으로 1이 있잖아요. 1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3G. 이걸 생각해 볼게요. 이게 사실 뭐냐면 A 더하기 H인데 더하기 연산 기호조차 생략한 거야, 얘는. 이게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스타라고 해가지고 이 스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돼야 돼. 근데 그건 지금 잘 모르겠으니 A 더하기 H. 그러니까 그냥 이거 A, H의 느낌이고 A가 1인 거고 H는 3G인 거잖아. 그걸 연산하고 싶고 우리가 보통 이런 정수책에는 항상 무조건 덧셈 연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1 더하기 3H가 어떻게 될까? 1, 4. 그러니까 1, 4. 그 앞에는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2. 3씩 차이 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2 더하기 3Z는 뭐야? 2, 5.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 되고 그냥 3 더하기 3Z는 사실상 3을 더해봤자 그냥 3G랑 같아. 그러니까 사실 3G를 위에다 썼어야 돼. 얘는 0, 3, 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3 더하기 3G는 얘가 나올 거고 4 더하기 3G는 이거고 그러면 나머지 연산이야.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코셋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코셋이야. 코셋, 코셋, 코셋. 용어 정리를 좀 해줄게요. 당연히 왼쪽에다 더했으니까 더 레프트 코셋이 되는 거고 오브 3G 뭘 포함하고 있어? 1을 포함하는 거고 2를 포함하는 거고 아니 0, 1,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여러 가지 만들 수는 있지만 중복이 되니까 사실상 코셋은 서로 다른 코셋은 3개라는 거지. 그래서 세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덧셈 연산에서는 우리가 항등원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등원은 이런 거야. 1에다가 누구를 더해야 1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A에다가 기호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연산에서는 누구를 넣어야 돼? 0. 그러니까 0이 항등원이 되는 거야. 곱셈에서는 1이 항등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덧셈에서 항등원은 0이니까 사실 얘가 0 더하기 H고 0이 이 G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0 더하기 3G가 사실상 우리가 요 위에 거 참고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상 그냥 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H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하셔야 될 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은 같지 않아. 자,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HA는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보통 우리가 왼쪽에서도 하냐 오른쪽에서도 하냐 같은데 다를 수도 있어. 대표적인 게 아마 비아벨리아 군, 그러니까 넌 아벨리안 군이 행렬 연산이야. 우리 행렬 연산은 이거랑 같지 않잖아요. 요런 연산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오른쪽 코셋이 되겠지. 그래서 더 라이트 코셋 of H containing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션 기호도 따로 있어. 그래서 정이야. 우리가 이제 더 라이트 코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더 라이트 코셋은 뭐야? 아까는 레프트 코셋을 봤던 거고 더 라이트 코셋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차근차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릴레이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려면 let 하나 하시고
G가 그룹이고 H가 부분군이야. 그리고 디파인을 하나 할게요. 이제 이렇게 어디에 있는? G 안에 있는. 그랬을 때 모든 A, B가 G 안에 들어있을 때 A 요거 이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인버스를 G해주는 거야. 이게 H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때 요거는 당연히 이퀄밸런스 나 이퀄먼트 할 때 P를 적었거든. P 없어. 이퀄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때 얘는 이게 되고 HA고 이렇게 쓰고 더 right 코스 of H containing A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이 예제에서 서로 다른 코셋의 개수는 3개인 거 밝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제약 조건이 없네. 이 예제 말고 다른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어떤 예제를 들어볼 거냐면 이번에는 G가 얘는 이제 무한집합이었잖아. 근데 이제 유한계일 때, 피니트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Z 12가 있다고 해봅시다. 0, 1, 2에서 11까지 가는 이런 그룹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H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3의 배수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0, 3, 6, 9가 되겠죠? 1 더하기 H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 4, 7, 10이 되겠죠? 2 더하기 H는 어떻게 됩니까? 2, 5, 8, 11 이렇게 될 거고 3 더하기 H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실상 얘랑 같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0, 1, 2, 3, 4, 5, 6, 7, 8, 9, 10, 11 다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서로 다른 코셋의 개수는 3개네요. 3개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는 사실 0 더하기 H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또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들인데 자, 그 안에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원소의 개수가 4개지. 그래서 모든 코셋의 원소의 개수가 같지.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H의 카드널리티야. 절대값이라고 하면 안 돼. 개수야. 아래다 쓸게요. H의 카드널리티. 결국에는 AH의 카드널리티가 4개로 같은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써줄게요.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 그냥 H의 카드널리티랑 AH의 카드널리티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H의 카드널리티랑 결국에는 AH의 카드널리티랑 같구나. 요거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H랑 G를 비교하시면 카드널리티가 결국에는 지금 얘는 4개고 얘는 12개잖아요. 결국엔 배수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참고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B는 AQ였어요. 적당한 Q가 정수 집합일 때.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카디널리티는 개수니까 숫자예요. A, B 다 숫자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G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고 H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에 이거죠. 즉 요 녀석은 뭐 적당한 뭐 K가 도입이 됐으면 아니야. 나중에 이거는 그거 많이 쓰니까 Q로 쓸게요. 요거지. 이때 Q가 얼마를 만족하면 됩니까? 3이면 되죠. 이걸 만족을 하고 이게 바로 Theorem of 라그랑주야. 우리 요거 제목. 라그랑주 정리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G가 아까처럼 정수 G가 아니라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 피니트 셋이어야 돼. 이때 G는 반드시 피니트, 우리는 그룹하고 있으니까 피니트 그룹이어야 돼. 유한이 아니면은 안 통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리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한 김에 할게요. 서로 다른 코셋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표현을, 자,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표현을 우리 G 안에 들어있는 H의 부분근의 서로 다른 개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땡땡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개야?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기호예요, 노테이션. 기호.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로 이제 쭈르륵 볼 거야. 흐름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 하나를 더 볼 건데, 맨날 나오는 세미트릭 다이헤드럴 그룹. 어려운 거. 볼게요. 일단 맨날 예제로 나오는 게 이거 3짜리인 거. 그럼 우리 이거 3짜리인 이거 세미트릭 대칭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다이헤드럴 그룹 이거랑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3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2n인데 그게 3이라서 똑같이 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면은 H라고 하는 요 녀석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게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복습할 거예요. 대칭군. 맨날 헷갈리시니까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또.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 예제를 잠깐 생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순열군을 할 때는, 퍼뮤테이션 대칭군을 할 때는 일단 순열 하나를 딱 잡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퍼뮤테이션이다. 치환 아니고 순열군 A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SA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면 어떤 시그마라는 함수가 A에서 A로 간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시그마를 뭐라고 부른다?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A, 이 녀석은 이제 A에서 A로 가는 어떤 하나의 원투원과 온투를 만족하는 바이젝션이거든요. 바이젝션 함수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거 싹 다 모은 게 바로 뭐다? SA라고 하는 녀석이다. A가 지금 3, 여기서는 근데 이제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A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바이젝션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안에 1, 2, 3이 들어있고 1, 2, 3이 들어있으면 1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2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3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원투원이고 원투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 1대1 대응이라서. 이게 3 팩토리얼이잖아요. 이게 SA의 카드널리티예요. 이렇게 가는 어떤 하나의 이런 함수를 다 모아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3개면은 우리가 이제 3패. 그럼 N개면 SA의 원소의 개수는 3, 아니, N 팩토리얼 개.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됐나요? 순열군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니, 세미트릭 그룹이니까 당연히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형사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부터 N까지 되어 있다고 칩시다. A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SA랑 동형사상이니까 결국에는 SA라고 안 쓰고 SN이라고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작질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봐봐. S5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S5의 일단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120개겠죠. 5팩토리얼이니까. 그리고 A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뭘 해볼 거냐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같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어떤 시그마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그마 1은 5, 시그마 2는 4, 시그마 3은 3, 시그마 4는 2, 시그마 5는 1,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타우라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우 1을 어떻게 잡을까요? 2, 4,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5. 아는 게 뭐 3인가? 3, 1.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면, 우리가 일단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1일 때 5고, 2일 때 4고, 3일 때 3이고, 4일 때 2고, 5일 때 1이구나. 타우라는 함수는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5이고, 4일 때 3이고, 5일 때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합성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먼저 시그마 타우는 어떻게 될까? 1일 때, 자, 우리 시그마 타우니까, 아니, 타우, 맞지? 시그마 타우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합성은 이렇게 쓰긴 하지만 거꾸로 갔었어. 그치? 그러니까 타우부터 봐. 1에서 2로 가. 근데 2에서 4로 가니까 4가 나와야 되고요. 2일 때 생각을 해보면 2일 때는 4고 4일 때는 2니까 2일 때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5고 5일 때는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4일 때는 3이고 3일 때는 3이니까 3이 나올 거야. 그럼 5일 때는 1이고 1일 때 5니까 5가 나오겠지. 그렇죠?
순서 바꾸면 똑같을까? 다르죠, 당연히. 우리 합성함수 또한 이게 성립 안 하니까. 연습 삼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시그마 타우는 타우에서 시그마로 가야 되니까 1, 5, 5, 1. 그 다음에 2, 4, 4, 3, 3, 3, 3, 5. 그 다음에 4, 2, 2, 4. 그 다음에 5, 1, 1, 2.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개수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다 어차피 거꾸로 가도 다 성립하거든요, 합성이. 근데 이제 세 개부터는 넌아벨리안. 이렇게 합성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아벨리안군이 될 수가, 비아벨리안군이다. 아벨리안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 안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녀석 지금 너무 귀찮잖아요. 똑같이 쓰기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이 사이클을 이제 조금 다르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2, 2, 5, 5가 같으니까 3 사이클이에요. 얘는 1, 1, 4, 4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귀찮아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컴마로 쓰기로 했어. 같은 녀석들은 제외시키고 1일 때 4야, 4일 때는 3이야, 3일 때는 1이야 이런 식으로. 물론 4, 4 하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요. 타우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2, 3, 3, 5. 잠깐만. 2, 3, 3, 5, 5, 2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거였고요. 간단한 예제들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요. S3가 우리가 항상 보고 싶었던 거고, S3 말고, S3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S3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조작질들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S3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S3는 결국에는 총 6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를 한번 다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1, 2, 3이 있을 때 1, 2, 3으로 대응되는 것이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가 딱 고정, 3일 바뀌어. 그 다음에 3이 딱 고정, 2, 1 바뀌어. 그 다음에 2, 3, 1 이런 게 있을 거고, 3, 1, 2 이런 게 있을 거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사이클이 하나니까 원 사이클. 이게 바로 항등화 요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우리가 이제 2, 3 한 번만 바뀌니까 한 번만 이렇게 체인지가 되죠. 그쵸? 그냥 바뀌는 게 2개니까 2 사이클.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2 사이클. 얘는 마찬가지로 2 사이클. 얘는 1은 2, 2는 3, 3은 1. 얘는 1은 3, 3은 2, 이렇게 2는 1. 다 바뀌니까 3 사이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세 개로 가는 거가 로우가 되는 거고, 이렇게 2개로 가는 것이 뮤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뮤1 이렇게 설정을 해줬죠. 뮤2, 뮤3. 그 다음에는 로우 하나. 얘네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로우는 사실 로우 합성 로우를 하잖아요. 봐봐요. 1은 2, 2는 4로 가죠. 3은 1, 1은 2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거든요. 로우 합성 로우를 이제 우리 귀찮으니 로우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뮤1, 뮤2, 뮤3, 뮤 관련된 거 3개에다가 로우에 i. 사실 로우를 세제곱하면 아마 i가 나올 거예요. 1은 2, 2는 3, 3은 1, 1,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쵸? 이게 이제 넌 아벨리안 그룹에 대한 이거고 S3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표를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야. S3를 가지고서. 그래서 i일 때, 로우일 때, 로우 제곱일 때. 그리고 뮤1, 뮤2, 뮤3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i, 로우 제곱, 뮤1, 뮤2, 뮤3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합성을 했을 때 결과들 총 몇 개 나와요? 66에 36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랑 이제 다이에들 그룹이랑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에들 그룹이 요 SN과 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n이 3이니까 로우를 세제곱하면 로 녀석 나온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에서 부분군을 볼 건데, 자, 우리 H3가 3팩이에요. 카드널리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랬을 때 2사이클이 뮤고 3사이클이 로테이션이구나. 그러니까 로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뮤는 리플렉션이고 로우는 로테이션, 회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뮤는 둘이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군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부분군을 i와 u와 뮤 제곱으로, 아니, 로우와 로우 제곱으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3사이클끼리의 어떤 하나의 집합으로 h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냥 뮤 가지고서 하나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S3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D3랑 같은 거고, 뮤에다가 로우, I, J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때 I는 우리 뮤 같은 경우에는 0, 1, 로우 같은 경우에는 0, 1, 2가 되겠죠. 왜냐하면 J 0, 1, 2고 그 다음에 뮤는 0일 때가 i고 1일 때가 로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h에 대한 거, 이건 항등원이니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요 녀석에 대한 거 다 서로 같죠. 그리고 우리가 뮤 h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해봐요. 뮤는 이렇게 두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서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뮤도 나올 거고, 그치? 뮤에 이제 로우가 결합한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왜냐면 h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뮤 로우도 나올 거고,
뮤, 로우는 제곱까지 있으니까 제곱도 나올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사실 뮤의 로우의 h랑 같을 거고 뮤와 로우 제곱이랑 h랑 다 같을 거구나 라는 거죠. 일단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봐요.